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 고려 초기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려 이제 5도 양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5개의 도와 2개의 계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이제 지방행정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교수님 똑같은 교수님입니다. 바로 직전에 고려 10도제를 연구한 분과 똑같은 건데 이게 지금 이분은 원래 전공이 지방행정이에요. 지방행정이다 보니까 한번 조선시대 지방행정도 해보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신 분입니다. 해보니까 고려시대 것도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 5도 양계라고 하는 우리가 한국사 책에 한 번쯤 그림으로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자, 지방의 조세를 관할했다는 것, 이게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죠. 어느 정도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이제 정비가 되었으니까 지방의 조세를 어떻게, 세금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을까? 그런데 너무 지방을 관할하는 절도사의 권한이 커지게 되면 이게 또 중앙정부를 위협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의 절도사와 같은 이 정도의 그 권한을 가진 그 어떤 사람이라면 세금 같은 거요. 우리가 뭐 곡식이라든가 세금을 분명히 본인이 좀 유리한 쪽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도사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이게 핵심적인 얘기예요. 이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 세금 때문에 세금을 좀 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편하는 거기도 하지만 절도사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 일부러 개편을 수시로 하는 경향들이 있죠. 자, 그래서 절도사가 어떤 그 너무 한 지역에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경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차원의 얘기가 바로 절도사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씩 변화를 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지방 통치의 능률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는 얘기가 이게 좀 더 맞아 들어가는 얘기죠. 이게 그 너무 구역을 고정시켜 놓으면 이게 사람이 좀 적응하게 되고 적응하게 되면 힘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구역을 소소하게 개편해서 계속 끊임없이 긴장시키려는 노력이 바로 이런 지방구역,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련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체계의 명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 두서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체계 명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5도 양계 그리고 변방의 군대를 집중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고려 때도 전쟁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그 몽고와의 싸움이 굉장히 그 길어졌을 때도 있었는데 변방의 군대를 집중하기 위해서 일부러 행정구역을 개편했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방의 군대가 집중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려의 주변국 상황이 불안정했다는 얘기고 또한 고려를 얼마든지 한 번쯤 침략해 볼까 야욕을 가진 국가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그 웬만큼 이제 이 남한 영역에서 사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는 곡식을 심으면 대강 잘 자라요. 그리고 북쪽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의 남한 땅은 굉장히 살기가 온화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큼 곡식 다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집 지어서 살기 편하고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하하려고 하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변방에 군대를 집중시키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군, 행정, 호족 관계에 따라서 국정 운영의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제 고려 완전 초기에는 군사 조직이 좀 강화되었다가 어느 정도 호족의 세력이 이제 좀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시작했고요. 개편을 소소하게 그리고 어떨 때는 필요에 따라서 한꺼번에 크게 개편해서 좀 더 절도사의 어떤 힘이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고려 때나 뭐 나중에 조선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 통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지방의 세력 그리고 경쟁자가 나타나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긴장을 시키고, 그러니까 경쟁자 그리고 자신의 세력을 위협할 대상에게 끊임없이 경계를 시키고, 그리고 때로는 느슨하게 풀어주고 또 경계를 시키고, 항상 중앙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이게 그 제가 보는 이 행정구역 개편의 어떤 속뜻, 마음의 의중이라고 하죠. 의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려 10도제, 고려 5도 양계,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 이거 오랜만에 학술 논문을 두 편을 진짜 다 읽고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는요. 저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면 대충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특히 이 학술 논문에서 쓰신 이분이 쓰신 논문은 굉장히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일단 한자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속 설명, 뭐 어떤 논문에서 못 밝힌 것을 여기서는 얘기하겠다. 저 논문에서 빠진 것은 이거다. 저 논문에서 빠진 것은 이거다. 이런 좀 부속 설명들이 굉장히 많은 논문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대충 이렇게 넘겨짚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틀린 얘기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논문 두 편을 좀 꼼꼼하게 봤는데, 그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의 시사점을 이렇게 강의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가진 시각에서 저는 이제 발췌를 한 거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지방의 세력이 커지면 안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계속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한평생 지방행정을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행정학자가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게 이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이제 역사적인 걸 봤을 때도 우리 사학하시는 분들의 관점과 이 행정학을 하는 사람들이 사학을 이제 봤을 때의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저희는 이제 관직, 그 다음에 이런 행정 체제, 시스템, 행정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많이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저희가 좀 할 말이 많고요. 고려 때 행정구역이 이랬기 때문에 조선 때 이랬을 것이고, 조선 때 이랬을 거니까 일제강점기 거쳐서 지금도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행정학 연구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술 논문 읽는 방법, 그리고 요약하는, 그러니까 좀 일정한 기준을 두고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고려 초기에 관련된 상당히 좋은 논문 두 편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을 다시 이제 만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시간 순서대로 또 계속 고려에 대한 논문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관심사를 제가 중간고사 기간에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꼭 좀 여쭤볼 테니까, 그냥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 저한테 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